안녕하세요 여러분. 2일차 강의를 맡게 된 충남고등학교 교사 류승입니다. 1일차에서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제가 2일차에도 이 지문만큼은 꼭 수능에 출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만, 지문들만 엄선해서 다시 한번 5문제를 추려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지금 공부하기가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수능 이후에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들 실컷 할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좀 남은 기간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고 오늘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지문 인터넷 수능 틀리기 쉬운 유형편 4강 7번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 수능 문제집도 옆에 피셨죠? 자, 36페이지인데요. 글의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서 스캔하는 방법 잊지 않으셨죠? 자, 글의 내용은 무엇이었지? 상기시키면서 그러면서 이 글의 중심 내용, 요지는 무엇이었는지 추려보면서 미리 준비를 해 두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이 완료됐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요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여러분? 무슨 내용이었죠? 키워드. 그렇죠. 외계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외계인이 과연 존재하는 건지. 자, 요지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점차 회의적으로 변해갔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면서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해가면서 각각 문장에 존재하는 변형 포인트들을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Until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접어들기까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There was a general belief. 일반적인 믿음이 있었다. Among scientists. 과학자들 사이에서 무슨 믿음입니까? 자, 대절 이하는 지금 belief를 수식하는 동격의 대절이죠. Many other life-harboring worlds existed. 많은 다른 생명체를 결국 품어주는 생명체의 거처가 되는, 마치 harbor 한국처럼 생명체의 거처가 되는 세상, 세계가 존재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이 있었다. 정리됐죠? 자, 2번 문장 Even as late as 1906 1906년에 이르러서조차 그러니까 1906년만큼이나 최근 시점에서조차 The astronomer Percival Lowell 자, 천문학자였던 Percival Lowell이라는 사람은 was convincing 또는 convinced 대절. 자, 업법문항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주어 사람이 대절 이하의 내용을 확신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서 써야 되죠, 여러분? be convinced 대절. 이렇게 활용을 하죠. 주어가 대절 이하의 내용을 과거분사 쓰고 확신하다. convincing이 나오려면 convince는 누구에게 무엇을 확신시키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convincing, 능동의 의미 그대로 가져가죠?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목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누군가, somebody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거나 보통 대절이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구문은 이 목적어가 확신을 한 거예요.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주어 자리 이동하면서 수동태 구문으로 Percival Lowell was convinced 확신했다. 대절 이하를. 자, 무슨 대절 내용이 이어집니까? Mars not only hosted life. 화성이죠. 화성이 뭐 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거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but intelligent Martians. Martians는 화성인들이죠. 그렇죠? 똑똑한 지적인 화성인들까지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해주는? 자, 이어지는 관계사절의 계속적용법. 그런데 그 똑똑한 화성인들은 had built a network. 어떤 네트워크를 지었다? 건설했다? canal, 운하죠, 그렇죠? 운하망을 짓기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2번 문장의 내용은 기존의 외계 생명체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분위기였구나. 화성에 화성인이 존재한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어지는 3번 문장을 보시면 During the 20th century 하지만 20세기 동안에 The mood began to swing against the idea that 절 이하 자, 대시냐 위치냐 일단 결정하고 넘어갈게요. Life is common 생명체가
흔했다. 생명체가 흔하다. 자, 뒤에 문장은 주어 있고요. 비동사, 부어,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that은 워낙 쓰임새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that과 which를 비교할 때는 지금 관계대명사끼리의 비교인지 아니면 다른 접속사 또는 동격의 that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되는지 잘 고민을 해야 되죠. 그쵸? 자, 관계대명사는 공통점이 있죠. 주격, 목적격 둘 다 쓸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뒷문장에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필수적인 성분이 빠져 있어야겠죠. 그쵸? 그런데 이 형식 구조로 완전한 문장이 보이기 때문에 이 that절은 지금 동격의 that으로서 선행사 아이디어를 꾸며준다. 이렇게 판단해서 답을 that 고르시면 되겠죠. 그쵸? 자, 생명체가 흔하다는 생각과는 반대로 그거에 맞서서 분위기가 began to swing,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해되시죠? 그쵸? 기존에 생명체가 있다는 믿음에서 그 있다는 믿음에 반대되는, 있다는 생각에 반대되는 쪽으로 swing, 급선회해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hopes of finding life elsewhere in the solar system. 자, 무슨 희망입니까? 생명체를 찾는다는 희망. 태양계 내 다른 곳에서 생명체를 찾아내는 그런 희망들은 began to fade. 뭐 하기 시작했다?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자, 3번 문장과 4번 문장을 조합하면 그 이유 중에 나오죠. 기존의 믿음과 달리 20세기에 접어들면서 20세기 중반에 생명체, 외계 생명체 존재에 대한 믿음은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유들, 근거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어떤 근거가 보일까요? 뭐 하면서 as better telescopes, 더 좋은 망원경 and then interplanetary space probes, 행성간, 플래닛 행성이죠. 그렇죠? 행성간 탐사할 수 있는 로봇, 로켓을 얘기합니다. space probes. 이런 것들이 뭐 하기 시작하면서 자, as로 이어지는 절에 주어는 better telescopes and then interplanetary space probes. 주어는 A and B, 복수 주어죠. 그렇죠? 주어 다음에 나올 자리는 동사 자리죠. 그렇죠? 자, 동사 자리에 ing 구조를 써놓고 하나는 동사의 과거형 시제를 써놨네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무엇을 골라야겠습니까? 동사 자리에는 revealed, 과거형 시제 동사 revealed가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자, 뭘 드러내면서, 뭘 보여주면서 hostile conditions on our sister planet, 우리의 자매, 옆에 있는 행성들의 어떤 hostile, 적대적인, 어떤 가혹한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적대적인 환경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찾겠다는 희망은 점차 희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퍼 포인트로 지금 주어 뒤에 동사 자리에 동사를 쓸 수 있느냐 포인트였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를 한 방에 종합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원문제에서 skepticism이 빈칸 추론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skepticism 뭡니까, 여러분? 회의론이죠. 부정적인 시각이죠. 외계 생명체에 대한. 자, 이러한 회의론 분위기가, 회의적인 분위기가 extended to all extraterrestrial life. 줄이면 ET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ET입니다. 외계 생명체라는 뜻이죠. 모든 외계 생명체로 이러한 회의적 분위기, 무드가 퍼져나갔다. So that, 그래서 뭐뭐 하도록 by the 1970s, 1970년대에 와서 Nobel Prize winning biologist, 자, 잭 머나드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뭐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온 거예요? Felt able to proclaim, 뭐 할 때까지? 자, 주장할 수 있을 때까지, 선언할 수 있을 때까지 그의 책에서, 그의 책 이름 뭡니까? Chance and Necessity라는 책에서 뭐라고 결국 선언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Man at last knows. 인간은 드디어 마침내 알게 되는구나. 대절 이하를. He is alone. 인간은 홀로라는 것을 in the unfeeling immensity. unfeeling은 무정한, 냉담한, 이런 무정한, 냉담한 방대함 속에서 뭐에? 이 우주의 그 무정한 방대함 속에서 인간은 홀로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되는구나라고 선언, 거기에 써놓을 정도로 자신감을, 확신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회의론이 얼마나 팽배했으면 노벨상 수상자가 이런 말을 책에다 담아놨을까요? 자, 글의 요지가 더욱더 지금 분명해지죠, 여러분?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점차 회의적으로 변해갔다. 자, 오른쪽 상단 보시면 변형 포인트를 정리해 두었죠. 일단 제목 문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제목 문제. 자, 가능성 희박하다. 무슨 가능성 희박합니까, 여러분? A bare possibility. 희박한 가능성. Of finding life outside of the earth.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찾을 가능성이란 희박하다. 자, 제목 문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어법 문제. 자, be convinced thatcher. 그 다음 동격의 that. 그 다음에 마지막 동사 자리에 revealed. 요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삽입 문제를 하나 더 드렸는데, 삽입 문제. 여러분, 4번 문장을 보시면 4번 문장이 앞뒤 문맥상 들어간다면 정확히 중요한 포인트로 순서 문제, 삽입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저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수능 완성 유형편 2강에서 4번 문항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재밌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 질문을 스캔하시고 다시 한번 글의 내용을 떠올려 보셨죠? 자, 이 글의 키워드는 두 단어예요.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보이듯이 deforestation과 soil degradation입니다. 산림 파괴입니다, 여러분. 토양의 degrade, 질적인 저하를 의미합니다. 산림 파괴와 토양 질적 저하가 이 글의 키워드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는 산림 파괴와 토양의 질적 저하입니까? 예, 읽어보면 또 다른 키워드 뭐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developing countries가 자주 반복되죠. 개도국 내에서, 개발도상국 내에서 산림 파괴와 토양 질적 저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어떠한 원인들에 의해서 그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출발해 봅시다. 산림 파괴와 토양 질적 저하는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The release of carbon, 탄소의 배출을 이야기합니다. Into the atmosphere, 대기로. And are responsible for, 이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의 원인이 되고 있다. About 25% of current and historical emissions of CO2. 현재 그리고 역사 속에 과거의 CO2 배출량의 약 25%의 원인이 되어지고 있다. 자, responsible, 어휘 추론 문제. 자, 5개 단어에 밑줄 쳐놓고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첫 번째 후보로 자, 소개해 드립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주제문이면서 주제문 뒤에 이 주장을,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예시 문장들이, 뒷받침 문장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순서 결정할 때 2번 문장을 뺐다가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문장 삽입 문제로 적절한 포인트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주제문 한번 해석해 볼까요? 현재 in developing countries, 범위를 한정하고 있죠. 개발도상국 내에서 there are numerous interconnected drivers, 무수히 많은 서로 연결된 그런 드라이버들이 있다. 드라이버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태를 몰고 가는 원인이죠. 우리가 동인이라고 하죠, 동인. 자, 어려운 말로 동인. 자, 서로 연결된 수많은 동인들이 있다. of 뭐에? forest destruction and degradation of soils. 같은 얘기죠. 산림 파괴와 토양 질적 저하에 무수히 많은 서로 얽힌 원인들이 있다. 자, 다음 3번 문장은 안 읽어도 여러분 이제 예측이 가능하시죠? 자, 이런 원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겠지요. 그렇죠? 자, 3번 보시면 첫 번째 원인으로 poverty가 나오네요. Poverty forces poor people. 자, 빈곤이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뭐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To rely on traditional fuels. 두 번째 어휘 추론 문제 포인트입니다. 전통적인 연료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전통적인 연료라고 하면 여러분 딱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땔감부터 생각이 났는데 난방을 하기 위해서 But other key drivers, 하지만 다른 주요 동인들은 뭐도 포함하냐? Include, 뭘 포함합니까? Population growth, 인구가 성장하면서, 인구 성장하면서 들어가는 연료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Low food security, 낮은 식량 안정성, 자꾸 숲을 베서 먹을 걸 찾아내야 돼요. And land degradation,
토양의 어떤 황폐화, 질적 저하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어지고 있다. 4번 문장, 추가적인 원인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important structural. 이번에는 구조적인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동인들이 있다. Such as weak governance. 취약한 정부의 관리 감독입니다. Governance. 그 다음 뭐와 같은 and inadequate forest protection. 불충분하면서 부적절한 그런 산림 보호. And reliance on foreign exchange earnings from the forestry and agricultural sectors. 자, 의존이죠. 어디에 의존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에? forestry는 임업입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 임업과 농업 분야에서 나오는 foreign exchange earning, 외화, 소득이겠죠, 그렇죠? 임업과 농업 부문의 foreign exchange, 교환하면서 벌어들이는 그런 외화, 소득에서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산림은 계속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3번, 4번 문장은 산림 파괴와 토양 질적 질 저하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나 볼까요? 5번 문장에서 high discounting, discounting은 감소예요. 하락이에요. discount 자체가 큰 폭의 감소입니다. 감소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뭐가? long-term returns, 장기적으로 돌아오는 수익의 감소. 그리고 higher risks, 더 높은 위험도. 위험 요인들은 더 많다는 얘기죠. in forestry, 임업에 있어서 더 높아지는 위험 요소들이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자, 동사 자리에 strengthen, 강화시킨다. 무엇을? incentives. incentive가 뭡니까, 여러분? 외래어로 그냥 incentive를 알아두셔도 좋고,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유인책, 장려책이죠, 그렇죠? 그런 유인책들을 갖다가 강화시킨다. 앞에 주어 두 놈이 for fores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forestry. 자,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를 위한 유인책을 강화시킨다? 산림을 갖다가 보존하려는 and 지속 가능한 임업을 하려는 그런 유인책을 갖다가, 자, 장기 이익이 감소되고 위험 요소는 더 높아지는데 이런 유인책들이 강화됩니까? 유인책들이 당연히, 자, 반이요. 뭐가 들어갈 자리죠? 그렇죠. weaken, 약화가 되겠죠. 산림을 보호해야 될 명분, 그런 유인책이 없어져 가는 거지요. 이익은 감소하죠. 위험도는 높아지죠. 이 부분이 가장 어휘처럼 반이어로 틀기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문제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뭐에 비해서? relative to short-term earnings. 단기적인 수익들에 비해서 어디서 나오는? converting forests to farmlands or pastures. convert A to B. A를 B로 바꾸다. 숲들을 갖다가 뭘로 바꾸는 겁니까? 뭘로 전환해요? 농경지라든지 목초지. 농경지 하면 농작물 나오죠? 목초지 하면 가축들을 기를 수 있죠? 이런 것들로 바꿔냈을 때 보이는 단기적인 수익들과 비했을 때 너무 산림을 보호해야 될 유인책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5번 문장도 산림 파괴되는 원인 중에 하나겠죠? 자, 6번 문장. In addition, 추가적으로 the external cost. 마지막 문장입니다. 외부 비용이에요. 외부 비용. 뭐에? of forest destruction and land degradation. 산림 파괴와 토양질 저하에 따른 외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들이, 자, 동사 자리 are rarely valued. 거의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in market. 나중에 어떤 비용을 치르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는 평가가 절하되고 있다. 거의 뭐뭐 되지 않다. rarely. 자, 마지막 어휘추론 포인트로 드립니다. 자, 3, 4, 5, 6이 산림 파괴와 토양질 저하가 개도국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의 나열이었습니다. 주제문 정리되셨죠? 개도국에. 자, 요지 한번 봅시다. 오른쪽 상단 부분에 개도국의 산림 파괴와 토양의 질적 저하를 일으키는 수많은 서로 연결된 원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어휘 문제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 2번 문장 주제문이 삽입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치니까 한번 물 한 잔 마시고 할까요, 여러분? 자,
자, 3번 지문은 수능 완성 유형편 4강 4번에서 재밌는 내용 갖고 왔어요, 여러분. 낯선 단어가 하나 보이죠? Arachnophobia라는 어려운 단어인데요. 여러분, phobia가 뭡니까? 그렇죠. 공포증이죠. 이 글의 키워드가 Arachnophobia예요. 무슨 공포증? 거미 공포증입니다. 거미 공포증이 어쩌고 어쩌고 하더라 라고 문장으로 기술하면 그 글의 요지가 되겠죠. 자, 이번 지문은 요지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요지를 한번 밑에 배경 포인트 레슨 밑에 보시면 원문제의 요지 정리가 되어 있죠. 거미 공포증은 인류 조상의 아프리카 생존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자, 이게 답인데요. 조금 부족해요. 왜 거미 공포증이 인류 생존에 필요한 존재였는지가 분명히 지문에 언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선생님이 상단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었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거미 공포증은 인류 조상의 아프리카 생존에서부터 전해져 온 유래를 찾을 수 있고 플러스 인간 생존에 유용한 본능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인간 생존에 유용했고 필요했고 도움이 됐기 때문에 아프리카 때부터 인류에게 쭉 이어져 내려온 그런 생존 본능 중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거미 공포증이. 자, 1번 문장부터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achnophobia or fear of spiders. 쉬운 말로 거미에 대한 공포가 seems to be 뭐인 것 같다? universal. 자, 마찬가지로 또 어휘 추론 문제 첫 번째 포인트로 보편적인 전 세계적인 human dread, fear 같은 얘기죠, 그렇죠? 보편적 인간 공포인 것 같다.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인 공포감인 것 같다. Especially in children. 특히 누구한테 있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도 아직 무서운데요. 아이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2번 문장. The biologist Tim Flannery. 자, 생물학자인 Tim Flannery가 묻습니다. Why do so many of us react so strongly? 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강하게 반응을 하는가? And with such primal fear. 또 그러한 원시적 두려움을 가지고 누구한테? Spiders, 거미들에게 그렇게 강렬하게 무섭게 막 반응을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자, 거미 공포증은 그 근원이 유래가 어디 있는가 궁금해졌겠죠. 팀 플래너리가. 자, 이어지는 문장을 보시면 3번 The world is full of far more dangerous creatures. 근데 실상은 세상이 뭘로 가득 차 있다? 훨씬 더 비교급 강조하는 far, 훨씬 더 위험한 거미보다 더 위험한 creatures,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다. 뭐해 보이는 that appear to barely worry most of people. 자,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겠네요. 뭐처럼 보이는? barely, rarely 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거의 뭐뭐하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걱정시키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창조물들로 가득 차 있다. 실상은 거미보다 더 위험한데 사람들이 겁을 안 먹는 그런 존재들도 많더라는 얘기죠. 4번 Flannery, gases. 결국 Flannery, 그 생물학자 Flannery는 나름의 추측을 내놓죠. 대절 이하라고 추측을 합니다. A Darwinian story, 다윈설입니다. 진화론자 다윈설이 뭘 연결시키고 있어요? 뭘? Human arachnophobia, 인간 거미 공포증을 어디에? To our African prehistory, 우리의 그 아프리카 선사시대로, 그 선사시대의 역사로 우리 거미 공포증을 갖다가 연결을 짓고 있다. 자, 그러면 African prehistory로 우리의 거미 공포증의 근원을 찾아 가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5번 문장이 그 내용입니다. Homo sapiens,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Homo sapiens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Emerged in Africa. 아프리카에 당연히 출현을 했지요. 아프리카는 무슨 장소입니까? Is the place. 어떤 장소? 관계부사절 where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The human mind. 인간의 정신이, 인간 지성이, 인간이죠. 인간이 뭐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습득한 곳으로. 무엇을? Many of its useful instincts. 그 인간의 유용한 본능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습득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습득한 곳이 바로 어디다? 아프리카이다.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생존을 해나가면서 습득한 유용한 본능 중에 하나가 거미는 무서워. 거미한테 다가가면 안 돼. 생존에 도움이 안 돼. 이런 내용이겠죠? 자,
acquired 어휘 추론 문제 하나의 포인트로 정리를 합니다. 자, 다음 6번 문장 보시면 if humans evolved 만약 인류가 진화를 했다면 어디에서? In an environment with poisonous spiders 어떤 환경? 유독한 독이 있는 거미들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진화를 해왔다면 끊고요. A phobia 당연히 무슨 phobia입니까? 거미 공포증이죠, 그렇죠? 그 거미에 대한 공포가 could have been advantageous 뭐뭐 했을 수도 있다, 이로웠을 수도 있다. For human survival 인간 생존에 유익했을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And could be expected 인간 생존에 유리하니까 뭐 할 걸로 예상되어 줄 수 있는 겁니까? To gain lower frequency 자, 어법 추론, 어휘 추론 네 번째 포인트죠, 그렇죠? 더 낮은 빈도수를 갖다가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어질 수 있다. 자, 의역을 좀 하면 덜 빈번하게 출현했을 것으로 예상되어질 수 있다. In the larger human population, 더 많은 인구수에 있어서 인구가 사람이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좀 덜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어질 수 있다. 자, 문맥상 적절합니까? 자, 논리를 다시 한번 맞춰볼까요? 인간 생존에 거미공포증이 유리하다고 했죠, 그렇죠? 유리하니까 더 많이 출현하고 더 많이 인간들이 그런 본능을 활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lower의 반대편 될 수 있는 더 많은 빈도수로 출현할 것이 예상되어졌다 라고 쓰려면 lower 대신에 많이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greater 더 높은, 더 많은 빈도수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어졌을 것이다. 자, 추가로 이 공포증이라는 것은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는 두렵고 피해야 되고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필자가 얘기하는 거미공포증은 인류 생존에 유익한 어떤 개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could부터 could have been advantageous for human survival 전체를 갖다가 빈칸 추론 문제 후보로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 빈칸 추론 정리를 해두시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 7, 8번 문장은요. 구체적인 그런 유독한 독성이 있는 거미의 한 예를 들으면서 이러한 거미 Six-eyed sand spider가 그 생물학자의 추측에 잘 들어맞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6개 눈이 달린 모래 거미인 어디에 서양에서 이 거미는 and Southern Africa 자, 그리고 남부 아프리카에 이런 거미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거미는 actually fit 잘 부합된다, 맞아 떨어진다. That guess 그 추측에 잘 맞아 떨어진다. Very well. 자, 그러면 이러한 가설 추측의 증거가 되는 거미가 바로 Six-eyed sand spider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Six-eyed sand spider에 대한 묘사입니다. It's a crab-like spider. 개, 기어다니는 개같이 생긴 뭡니까? 거미입니다. 뭐 해주는? 뭐하는? That hides, 숨는 in the sand, 모래 속에 and leaps out, 그리고 점프해서 튀어나와요. To capture, 잡기 위해서 먹잇감을. Its poison is extremely harmful. 당연히 그 독은 굉장히 해롭겠죠. 누구에게? To children.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굉장히 해롭겠죠. One can see. 그래서 우리들은 자, 뭘 확인할 수 있어요? How? A fear of spiders. 일명 arachnophobia였죠. 이 거미들에 대한 공포가 어떤 식으로 would have been highly advantageous. 마지막 어휘 추론. 자, 계속해서 반복돼서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고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추론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런 거미들에 대한 공포증이 자, 매우 유익했었을 것이라는, 어떤 식으로 유익했었을지 in this context, 이러한 맥락 상황 속에서 이런 거미 공포증이 어떤 식으로 유익했었을지를 확인하는 거. 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요즘 문제로 나왔던 것을 제가 주제 문제로 다시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주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 보시고 쉬워요, 주제도. Reasons, 이유들입니다. Why we fear spiders. 우리가 거미를 두려워하는 이유. 그 이유를 한번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우리 인류 조상들이
아프리카에서 생존했던 그 시기부터 한번 차근차근 추적해보는 글이었습니다. 자, 주제로 쉽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이 부분 특별히 제가 순서 추론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교재 보시면 1번 문장을 첫 문장으로 주시고요. 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시작하는 부분이 자, 생물학자가 묻고 있죠. 그렇죠? 1번 문장은 공포심이 있다. 그러면 2번 문장에서는 왜 우리가 공포를 느끼느냐, 왜 이렇게 거미에게 무섭게 강하게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 4번과 5번 문장 사이에서도 단락이 나눠질 수 있겠죠. 4번 문장은 그럼 아프리카에 가보자. 아프리카는 어떤 곳이더라? 우리 인류의 조상, 그 역사가 시작된 곳이더라. 연결고리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문장과 7번 문장 사이에서 자, 6번 문장에서는 분명히 공포증이 이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문장은 아까 뭐였죠? 7번 문장은 그러한 주장에 대한 예시로 Six-eyed sand spider를 갖다가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단락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순서별 문제로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 문제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지문으로 수능 완성 유형편 16강 2번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가볍게 읽기 좋은 글인데요. 한 부부의 일화를 갖다가 사용해서 필자가 나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스캔을 한번 해보시고요. 요지 한번 줄여볼까요? 자, 요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 취향이 전통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도 그에 맞출 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 요지가 정확히 드러나 있는 주제문이라든지 결론문은 보이지 않아요. 다만 그 에피소드를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이런 메시지를 추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함축적으로 요지를 필자는 전달하고 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봅시다. 원래 이 지문은 글의 순서, 문단 배열하는 문제로 나왔었고요. 자, 저는 이 지문에서 어휘와 빈칸 추론 문제를 포인트로 잡아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 A couple moved. 한 부부가, 한 커플이 어디로 이사 왔습니까? To an older neighborhood. 좀 오래된 어떤 이웃 동네로 이사를 해왔다. In Louisville, Kentucky. 켄터키주의 루이즈빌에 있는 어떤 좀 오래된 동네로 이사를 해왔다. They shocked traditionalist neighbors. 자, 전통주의자적 성격의 전통주의를 고수하는 그런 이웃들을 갖다가 충격을 줬어요. 부부가 뭐함으로써? By building, 뭘 만들어냄으로써 최신식의, 최신 스타일의 contemporary, 현대적 집을 갖다가 뭐가 있는? With an exterior of plastic, metal and concrete tiling. 무슨 외관입니까? Exterior, 플라스틱, 금속, 콘크리트 타일의 그런 외관을 갖춘 최신식, 현대 어떤 집을 갖다가 지음으로써 그 이웃분들, 그러니까 지긋하신 전통주의자적 입장을 고수하는 그런 분들을 충격에 빠뜨린 거예요. 전주 한옥마을의 한가운데 이러한 최신식 느낌의 어떤 건물이 한가운데 솟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외관을 해치겠죠, 그쵸? 자, 그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보시면 trying to address neighbors' concerns. 자, 분사구문을 시작하고 있네요. 뭐 하도록 애를 쓰면서 다루도록 그 이웃들의 concerns, 근심 걱정이죠. 충격에 빠뜨렸다고 했잖아요. 아, 우리 동네 이미지가 자, 근심 걱정이 생기겠죠. 그런 근심 걱정들을 갖다가 잘 처리하려고 애쓰면서 the homeowner, 그 집주인이, 부부가 changed, 뭘 바꿨어요? some exterior colors, 몇몇 외부의 어떤 색깔을, 건물 외관 색깔을 갖다가 바꿨죠. 하지만 taste differed so greatly. 자, 그 취향이라는 게, 건물에 대한 어떤 생각, 취향이라는 게 달라도 너무 달라서. 자, differed. 자, 어휘추론 문제 첫 번째 포인트로 드립니다. 달랐다는 얘기, 취향이 달라서 대절 이하했다. 만족스러운 타협, 어떤 그런 협상은, 만족스러운 타협안은 wasn't possible. 가능하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취향이 다르지 않았다면
만족스러운 타협안이 나왔을 테고 너무 달랐기 때문에 타협안을 찾을 수 없었던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Neighbors decided to take legal steps. 마음에 안 들고 갈등이 생기니까 뭘 밟기로 했어요? 법적 조치,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이 they는 커플이 아닙니다. Neighbors예요. 그렇죠? 이웃들이 sued, 소송을 제기했어요. 뭐라고 고발하면서? charging 대절 이하라 고발하면서 the house violated deed restrictions. 자, 부동산에서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바로 deed restriction이라고 합니다. 이 용도 제한 규정을 그 집이 침해, 위반했다는 것을 갖다가 고발하면서 그들을 고소했다는 얘기죠. 소송을 제기했다. 자, violated 빈칸 추론. 우리 단어에 두 개의 빈칸을 뚫는 빈칸 추론 유형 문제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내용으로 violated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참 궁금하죠. 그렇죠? 이웃들끼리 고소를 하고 했으니까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자, 누구의 말입니까? 직접 인용이에요. Neighbors want us essentially to tear the house down. 이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뭘 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우리가 만든 집을 갖다가 tear down, 실질적으로 허물어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Or dramatically, 완전 근본적으로, 극적으로 그 외관을 갖다가 조금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 바꿔버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I don't see there's a middle ground. 누가 얘기합니까? 커플이 변호사를 선임했네요. 그렇죠? 변호사가 도대체 중간 지점, 타협할 만한 그런 중간 지점이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다. 그 이웃의 입장이 너무 완고하다는 얘기겠죠. The couple lost the case in court. 법정에서 이 사건, 소송한 사건에 있어서 자, 패소했을까요? 승소했을까요? lost 했는지 바니어는 won이죠. 그렇죠? 승소했는지는 지금 나온 정보만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이겼는지 졌는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휘추론 문제로 가장 자, 바니어도 딱 떨어지죠. lose and win. 자,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이 부분이 왜 바니어 1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검증을 해봅시다.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 The judge ruled. judge는 판사죠. 그렇죠? 그 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면 이겼는지 누가 이겼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판사는 ruled, 판결을 내렸다. 대절 이하라고. The neighbors couldn't pick and choose. 이웃들이 고르고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엇을? When to apply. 언제 적용할지를. 무엇을? Design rules. 그 디자인하는 어떤 설계의 규정들을 갖다가, 규칙들을 갖다가 언제 적용할지를 이웃들이 고르고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문장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대절이 뭘 꾸며줍니까? 디자인 룰즈를 수식하고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 대절. 이제까지 과거 완료 시제네요. 이제까지 뭐 되어 왔었던 had been disregarded. disregard, 무시하다, 경시하다. 이제까지 무시되어져 왔던 for decades. 그때까지 수십 년간 아무도 지키지 않고 무시되어져 왔던 그런 디자인 어떤 규정들을 갖다가 언제 적용할지를 선별적으로 막 고르고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누구의 손을 들어준 것 같나요?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는 느낌이 들죠? 자, 한 문장만 더 봅시다. 마지막 문장. That 대절이 주어입니다. That the house is not in keeping with their neighborhood's traditional standards. 좀 길었죠? 자, 대절 주어. 그 집이 지금 뭐 하지 않고 있다? keep with, 따르지 않고 있다. 그들 이웃의 전통적 어떤 기준을 갖다가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cannot be a basis, 근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to selectively. 자, 빈칸줄은 두 번째 단어입니다. 선별적으로 딱 마음에 드는 걸 뽑아서 적었죠. 선별적으로 enforce, 집행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The deed restrictions. 판사가 말하기를 그 용도 제한 규정을 선별적으로 딱 뽑아서 누구한테만 적용을 시키고 누구한테는 적용 안 시키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차별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선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부연 설명을 곁들이면서 판결을 마무리합니다. 자, 누가 이겼습니까? 자, 왜 그 커플한테만 지키지도 않던 디자인 룰즈를 갖다가
지키라고 강요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그 부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죠? 그 커플은 뭐 했다? 그 소송에서 이겼다. 원으로, 반의어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휘 추론 문제로 나올 것 같은 강력한 예감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부부의 개인적 취향이 전통적 기준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웃들이 그에 맞출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잘 이해되셨죠? 자, 빈칸 추론 문제랑 어휘 추론 문제로 추천을 드리니까 꼼꼼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시죠. 자, 마지막 문제는 수능완성 유형편 18강 12번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쉽고 재밌는 내용인데 여러분 좋아하는 우리 히어로, 영웅 얘기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웅보다는 선생님도 처음 들어본 그런 영웅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글이에요. 자, 요지를 먼저 정리해보면 미국의 신화적 영웅들은 되게 사회를 구하고 어떤 멋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묘사가 되지만 정작 사회에는 정착하고 그 사회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멋있게 구하고 호련히 떠나버린다. 미국에서 묘사하고 있는 영웅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자, 첫 문장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erica, 미국은 is the inventor, 뭘 만들어낸 나라입니까? Of that most mythic individual hero, 그 가장 신화적인 어떤 개인 영웅을 만들어낸, 인벤트해낸 나라입니다. 근데 그 영웅이 여기서 뭐로 나와 있어요? 동격의 쉼표네요. The cowboy, who has a special talent. 카우보이 아시죠? 그쵸?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카우보이. 그 특별한 재능을 부연 설명하고 있네요. 뭘 할 수 있어요? He can shoot. 쏠 수 있어요. 총이죠. Straighter, 더 똑바로, and faster, 더 빨리 than other men. 미국의 서부국 그런 영화 한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자, 더 빨리, 더 똑바르게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And 뭐도 갖고 있어요? A special sense of justice. 특별한 정의감도 갖고 있어요. 정의감도 갖고 있죠? 총도 잘 쏘지요. 영웅이 될 만한 자질이 있네요. 자, 이런 특징들을 뭘 묻고 있습니까? 이번 문장에서 these characteristics. 자, 이러한 특성들이 make him so unique. 이러한 특징들은 그를 너무나 독특하고 유니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절 이하예요. He can never fully. 너무나 독특해서 절대 완전히 뭐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사회, 그 영웅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 속할 수는 없게 만든답니다. 자, 어법 문제로 하나. belong이냐, be belonged냐, 능동이냐, 수동태냐 묻는 문제죠. 자, belong은 여러분 무슨 뜻이죠? 어디에 속하다. 보통 전치사 뭐의 도움을 받아서 뒤에 명사를 가져오죠? to를 활용해서, 전치사 to를 활용해서 활용하는 동사죠. 그쵸? 어디에 속하다. 자동사죠, 여러분. 자동사는 그 자체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말 해석할 때는 소속되다, 소속하다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죠. 그래서 한국 이제 고등학생들이 be belonged를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수동태를 쓸 수 없는 동사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능동형 belong이 들어가고 belong to society. 그는 완전히 사회에 속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이렇게 belong과 같이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활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동태를 쓸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사들이 뭐가 있죠? 우리가 일이 발생하다도 얘기하지만 발생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occur 같은 거, happen 같은 거 마찬가지로 자동사예요. 둘 다 자동사인데 마치 수동태로 쓸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해서 be occurred, be happened를 쓰곤 하는데 다 영어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 하지만 the cowboy's importance, 그 영웅 카우보이의 중요성은 is not 뭐가 아니야? 대절 이하가 아니에요. He's isolated or antisocial. 그가 혼자만 고립돼 있다거나 반사회적 또는 비사교적인
사회성이 좀 없는,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성은 오히려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이 부분에 있는 게 아니면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쪽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의 중요성은 lies in, 어디에 놓여있다? His unique, 독특하면서도 그 개별적인 미덕에 놓여있다. And special skill, 그리고 그 특별한 스킬, 기술, 능력들에 존재를 하게 된다. 자, 요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 연결을 하나 넣는다면 3번과 4번 문장이 매끄럽게 한번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R로 시작하는 단어? 오히려. 역접의 연결어로 그렇죠. rather를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그의 중요성은 놓여있다. 그의 독특하면서도 개별적인 미덕, 그리고 정의감이죠. 그 다음에 특별한 능력들, 기술들 이런 데 존재한다. And it's because of those qualities. 그러한 자질들 때문이다. 자, it을 세모 칠게요. It is 하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사이에 집어넣고 대절이 이어지면 무슨 구문이 완성이 되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는 it that 강조 구문이 완성이 되겠네요. 바로 뭐뭐 때문이다? 그런 특별한 자질들 때문이다. 정의감이라든지 총선 능력들 이런 특별한 자질들 때문이다. 뭐가? Society needs and welcomes him. 사회가 그를 필요로 하고 그를 갖다가 환영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뭐 때문이다? 이러한 자질들 때문이다. 자, 이때 강조 구문 속에서 지금 that을 골라야 되는 어법 포인트였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6번은 여러분 미국에서 또 다른 영웅의 모습 쉐인이라는 영웅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5번은 그 카우보이 이름이 쉐인이네요. 이따가 또 다른 영웅이 나올 텐데 지금 계속해서 카우보이 얘기입니다. 그 카우보이 쉐인은 이런 무비, 그 영화 속의 카우보이 쉐인은 start, 일단 뭘로 시작합니까? As a real outsider, 진정한 outsider로 시작을 하죠. But ends up with, 마무리는 어떻게, 결국은 어떤 존재로 마무리가 됩니까? The gratitude, 감사를 받은 존재로. The community, 그 공동체의 감사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뭐한? 그가 saved, 그가 구해준 공동체의 감사를 받고 and the love, 또 뭐도 받아요? 사랑도 받네요. 누구의? A woman and a boy, 한 여인과 한 소년의 사랑도 받게 되는 그런 존재로 마무리가 결국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랑도 받고 감사도 받았는데 왜 사회에 속하지 않고 자꾸 이런 he rise up 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사랑도 받았지만 그러나 자, 이 자리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연결사 yes을 쓰면 매끄럽게 연결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랑, 감사를 받지만 그는 rise up, 말을 타고 떠나겠죠. 카우보이니까 타고 호련히 떠나요. 홀로 떠나요. into the sunset. 자, 해가 지는 그 석양 속으로 호련히 떠나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자, 카우보이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나머지 이어지는 두 문장은 또 다른 영웅 Will Kane 들어보셨습니까? 전 못 들어봤어요. The Hero of the High Noon. 자, High Noon이라는 작품에 어떤 영웅 등장하는 Will Kane은 자, 그런데 부연 설명이네요. Abandoned by the cowardly townspeople. 뭐했던 Will Kane입니까? 버림받았던, 과거분사 꾸며주고 있네요. 누구에 의해서? 비겁한, 겁쟁이 같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았던 Will Kane이, 자, 주어는 Will Kane이에요. townspeople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일치 시켜야 할 경우에는 자, 3인칭 단수 Kane에 비추어서 saves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구해줍니다. 오히려 them, 그 마을 사람들 구해줘요. From an unrestrained killer. 누구로부터? 고삐 풀린이에요. 통제, 제한이 도대체 안 되는 그런 막을 수 없는 killer로부터 그들을 구해줍니다. But 자, 앞에 나온 쉐인과 똑같은 성향이라면 구해주고 칭찬받고 그 상황에서 또 호련 떠나야겠죠. 자, then throws his sheriff's badge. throw, 뭘 버립니까? 그의 보안관 배지를 갖다가 던져버려요. in the dust. 던져버리고 and goes off into the desert. 자, 흙먼지 속에 그 배지를 던지고 사막 속으로 또 혼자 호련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두 명의 사례를 통해서 미국에서 묘사되는 이런 영웅들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사회를, 공동체를 구하지만
그 사회에 녹아들지 못하고 혼자 호련히 떠나게 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요지를 정리하면 미국의 신화적 영웅들은 대개 사회를 구하지만 그곳에 정착하지는 않는 존재로 보통 묘사가 되어진다. 자, 두 가지 포인트 특히 강조합니다. 어법 추론으로 하나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연결사 문제, 둘 다 동시에 역접하는 rather, yet 가지고 연결사 추론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빈칸 추론 문제는 어디냐면요. 여러분 빈칸 추론은 거기 보시면 2번 문장에서 He can never fully belong to society. 자, 어법 문제랑 같이 섞여 있었죠. He can never fully belong to society. 영웅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죠. 구하고 칭찬받고 칭송받지만 그 사회에 녹아들거나 소속되진 않는다. 이 부분을 빈칸 처리해서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일차, 2일차 해가지고 여러분 총 저랑 10지문에 대해서 파생되는 변형 포인트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 아마 10지문 이상의 효과를 여러분 누리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원하는 꿈을 꼭 이루시는데 이 영어 과목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